마치 윤석열 총장 1인 드라마 같았던 대검 국감, 오늘 새벽 1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발언을 놓고 어제 오늘 새벽까지 국감에서 부하라는 말 수백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왜 부하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나왔고요. 자, 이런저런 논란과 관련해서 여당은 오늘 그야말로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를 보여준 국감이었다,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자, 논란이 됐던 부분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총장님은 누구 부하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 부하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업무는 부하라는 말을 쓰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거하고는 달라요.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법과 지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부하라는 말을 쓰는 건 정치적 발언입니다. 우리가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 감독 관계를 논하는 거지, 무슨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누군 뭐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본건적인 부하 상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 그러면요, 총장을 둘 필요가 없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정무직인데 그러면 검찰 수사라고 하는 거는 그건 총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총장께서 아까 그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부조직법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검찰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부조직법상 검찰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아니, 검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검찰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찰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찰권이?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재위임한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외청으로 검찰청 구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상 보면은 명확하게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명확하게. 예, 일단 부하 논란 들어봤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민병두 정태근 전 국회의원,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부하 논란이 제일 오래 얘기가 남아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민병두 의원, 어제 국감 이렇게 쭉 보셨지 않습니까? 예. 보는 사람마다 다 좀 보는 관점도 달랐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관심 가셨어요? 어제 국정감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첫째, 이런 대규모 민생 범죄의 원인과 또 수사의 철저성, 그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검찰이 매듭을 질지, 아마 이런 것들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은 답변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검찰 질문은 있었나요? 질문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게 이제 사실은 MSG 양념만이 논란이 좀 많이 된 감이니까 짧게 총평을 말씀드리면, 사실 부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체 자극적이어서 그런지, 물론 그것이 이제 함의하는 바는 크죠. 검찰권에 대한 이제 사무관장 문제, 상호 견제 문제에 대한 어떤 논란을 발전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제가 총평을 드린다고 한다면 본질, 재료에 대한 논란 대신 오히려 MSG를 갖고 많이 좀 논란이 돼서 국민들이 좀 실망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부하 논란과 관련해서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동한 거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부하 얘기를 하니까 급속도로 부하 프레임으로 이동해버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이니까 MSG만 부각됐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 문제의 이제 본질을 얘기한다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상호 견제 독립 균형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무직인 그 법무부 장관 이걸 통해서 정부의 압박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상대적으로 독립해서 수사를 갖다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또 반면에 검찰총장이 임의로 수사를 진행해서 검찰권을 갖다 남용한다고 한다면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현재 정부 조직법과 검찰청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애초에 이렇게 사당을 키우지 않고 싶어 했다고 한다면 본인 말대로 그러면 그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일단 수용을 하지 말고 어제도 그 기조를 유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일단 수용을 해놓고 논란을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관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갖다 키우지 않으려고 했다면 내가 이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과거에 법 해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만큼 권한쟁의 심판 갖다 청구한다든지 이런 또 민주적 어떤 판결을 기대해 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했어야 할 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하 논란에 대한 정태근 의원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부하 논란 이전에 어제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지휘권을 박탈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는 부당한 것을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에 주목하냐면 이 국정감사가 있기 이틀 전에 청와대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즉 어저께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것은 청와대가 위법한 지휘에 대해서 동조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저는 청와대에서 지금 아직 입장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그것은 부당한 것을 넘어서 위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청와대는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꼭 거치 문제까지 누구 물러나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일국의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거 위법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입을 다물고 있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또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위법 또 비상식적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죠.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명을 거역한 게 아니고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진행하려고 하니까 불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추 장관은 총장에게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명을 거역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보고 초안을 짜라 그래서 제가 아니 장관님 어디 검찰국에서 뭐 기본 안이라도 좀 해서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재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근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안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차지원 교수 의견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저도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그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감정적인 언사를 실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피의자의 이야기에 상당히 너무 이 좀 편중된 듯한 그런 수사지휘권 행사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뭐 지금 수사 검사들이 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지금 객관적인 뭐 정황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뭐 윤 총장은 사실 그 사실 자체를 몰랐고 남부지검장조차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 그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 부분도 뭐 자신은 뭐 지금 국정감사를 대비해서라도 여야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금 거의 윤석열 총장을 쉽게 말하면 잡기 위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을 뭐 이렇게 잡아달라, 뭐 그런 한 방이 필요하다는 식의 그런 일종의 폴리바겐인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조차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무부의 감찰에서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비판받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서 보여준 이 여러 가지 발언들은 저는 또 그거 부분도 똑같이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이분은 진짜 검찰지상주의자, 검찰 만능주의자로서의 강한 소신을 갖고 있구나. 그걸 또 넘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위임을 받은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 임의적 행사에 대한 상당한 이 견제를 하기 위한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 이걸 조차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뭐 검찰정법 8조에 보면 지금 뭐 검찰 사무의 최고 지휘 감독 기관은 이 장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뭐 부하가 아니라는 그 자체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관계는 아니다. 절제된 지휘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법률가인 검찰총장이 그 단어 선택을 부하가라는 아주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써므로써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또 하나 그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법률가답지 못한 처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논란도 꽤 많았지요. 특히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소임을 다하라, 그러니까 임기를 지켜라 하는 얘기를 전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총장 물러나라 이런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물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였던 의원들은 대통령의 뜻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리고 총장이 그런 식으로 혹시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런 것을 밝혀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런 의문도 남습니다. 관련 녹취를 좀 들어보죠. 우리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설왕설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뭐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민병두 의원, 적절한 메신저면 어떤 정도일까요? 참 6개월 전 일이죠. 예.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그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을 보고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게 하지 않는 어떤 자기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맥락만 보면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 하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먼저 얘기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자기 거취에 대해서 아마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상의 채널은 제가 작년에 조국 장관 사태 때 2가지 채널을 통해서 청와대와 상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아마 그 채널을 동원해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 국정상황실장이나 예. 양정철 전 비서관을 통해서 예. 상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자기 거취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상의를 했을 텐데 그런 경우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얘기 이상을 더 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과 나눈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적으로 나눈 얘기에 대해서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거 일종의 불문율이란 말이죠. 청와대가 항상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어겼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국감장에서 활용했다고 하는 비판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6개월 전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이번에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지휘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이 볼 때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달라진 기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 여당의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국민들이 당혹스러운 거죠. 저는 어저께 그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일을 하려면 저런 장관은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반대로 읽혔어요. 왜 그러냐? 추미애 장관이 임명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인사를 통해 가지고 대검에 있는 소위 그 부장들, 핵심 참모들을 전부 교체해 버렸어요. 그리고 주요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던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간부들을 전부 다 좌천시켰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사실 계속 있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계속 있으려면 저렇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장관이 저 자리에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때 대통령이 판단할 때가 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보여져요. 차지원 교수는요? 예, 저도 정태근 의원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제 그 자리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 자리를 지켜라고 한 부분을 공개한 이유가 결국은 지금 대통령은 내보고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을 그럼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그걸 지키려고 하면 그럼 지금 자신에 대해서 부당한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장관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그런 강한 하나의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제 이 국감장에서 보여주는 이 행태 자체는 일종의 국감 정치라는 것이죠. 예. 2013년도에 본인이 그때 당시 여주지청장으로서 그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 조직에 사람이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 말 한마디로 오늘의 그 윤석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반추하면서 이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일종의 하나의 정치적인 이 장을 통해서 돌파하려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의도를 갖고 대통령한테 강한 선택을 하라는 압박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병두 의원, 그러면 이런 상상을 만약에 한번 해본다면요.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난 지 6개월 지났죠.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그만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어제 국감장에서 보여줬던 태도, 행동으로 봐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대통령은 우리 법에 의해서 임기조 총장의 임기를 갖다가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검찰권을 갖다 독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총장도 지난번에 그 채널A 사건 때 검사장 회의에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검찰권 독립에 도움된다고 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갖다가 수용해서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상황이 변화한 거는 강정구 교수 사건 때 이제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될 때는 구속하라, 불구속하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검찰총장의 지휘권 배제한 것 자체도 수사지휘권에 포함되냐 안 되냐 하는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직접 자신이 관여했거나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것도 수사지휘권의 일환이라고 하는 해석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동의를 했단 말이죠. 이 기본적인 철학은 청와대가 아마 앞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장의 그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개적인 구체적인 어떤 그 입장 표명이나 예. 이로 인한 상황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태근 의원, 아까도 이제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차제의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과 총장의 관계 말이죠. 지금 어차피 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하고 행사하려고 할 때 그건 또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견제를 해야 될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여태까지 여든 야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과거의 권력이든 엄정하게 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하니까 민주당을 비롯해서 소위 여권의 핵심이 굉장히 불편했고 그래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아니 이번 사안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예. 전반적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한 거 아닌가라는 논란이 나왔으니까 총장과 장관의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제에서 만약에 총장이 나는 임기가 보장이 돼 있어 그렇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대로 만약에 검찰 조직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느냐. 탄핵의 사유가 되죠. 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탄핵하면 돼요. 국회에다가. 견제 장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부안이 아닌 예를 들면 검찰청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지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법무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 지금 얘기하는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그럼 대법원 판사 그리고 법원의 판사가 법무부 장관과 상하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와 수사, 그러니까 검찰은 그래서 저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무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하고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취지하고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청와대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글쎄요, 뭐 탄핵은 최종적인 수단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검찰을 갖다가 좌지우지한 것도 문제지만 정치화된 검찰, 일방적인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장치의 일환으로 견제 장치의 일환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다 발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정부의 새로운 해석이고 일관된 입장이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정 교수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 보여준 윤석열 총장의 태도도 있지만 검찰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하기 힘든 조직인가 하는 것을 여당은 아마 보고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사실 뭐 검찰 개혁의 필요성 자체는 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논의되었던 것이고요. 이것 부분들이 상당히 공감이 모아졌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권 출범 하나의 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 개혁의 사실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 법은 통과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 출범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을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뭔가 자신의 뜻을 펼치는 또 향후 정치적인 또 이 거치까지 내다보는 하나의 디딤돌로 삼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걸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또 사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앞으로 가면 이 정권의 충견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실체적 정의와 진실을 그걸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 기구, 사정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금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부분도 저는 여당이 함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렇게 계속해서 임명을 했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푸념 비슷한 항변도 윤석열 총장이 어제 국감장에서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계기가 됐던 게 역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였지요. 그 부분에 관한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될 때 압수수색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박 장관님이 저걸 언론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뉘앙스는 표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장관 길게 알겠습니다. 또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어떻게 하면은 좀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 가지고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조국 전 장관 수사 진행 초기에 박상기 장관으로부터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그 당시 박상기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부정청탁한 거네요. 글쎄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이게 부정청탁 아닙니까? 선처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 그럼 정확하게 이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사건이 잘 해결되고 선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물어보셨죠. 총장 임명 전후에 그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하고 박 장관님하고 그래서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시고 또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저 청에서 가까운 데서 이제 뵀는데 제가 임명권자도 아닌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좀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이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 가지고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그분한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선처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하여간 윤석열 총장이 자기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저도 정치인들이 사람한테 흥분하고 사람한테 열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 상황 따라 입장을 바꾸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해 청문회가 끝나고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갖다 하려고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총장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청와대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해갖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후임 총장을 갖다가 준비했을 정도인데 실제로 장관을 임명하고 나서 보니까 사퇴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직접 들은 얘기고. 그거는 직접 들으신 직접 얘기예요? 듣고 확인한 얘기죠. 청와대로부터. 또 청와대 내부에서는 또 그런 인식이 또 공유돼 있었고 아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행하는 지금 행보가 지나치게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내막을 알고 이런 우려를 전달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태근 의원 물러나라,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국감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또 문제로도 해석이 됐어요. 그 문제도 그렇고요. 어제 김남국 의원이 뭐 임명을 방해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써서 거의 뭐 헛발질을 넘어가지고 자책골 비슷한 것들을 지금 발언을 했는데,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니까 언론의 집중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비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보수 시민단체 야당에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사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총장 입장에서,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청와대한테 이거 문제 있습니다. 비리가 고발이 돼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비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묵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저는 이 과정들을 띄워놓고 수사가 편파적이다, 의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차정 교수. 예, 뭐 저는 뭐 사실 이런 공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실 공방처럼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박상기 전 장관이 그러니까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반박하는 셈인데, 뭐 진실은 뭐 언젠가는 가려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번 지휘권 수용과 관련해서 본인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법무부 검찰 조직이 이렇게 쟁송하게 되면, 이게 다투게 되면 이 지금 상당히 이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꼴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어제 상황 자체가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네. 자, 국감 내용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정치에서 잠깐 벗어나서 코로나19 관련으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